예,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이 묘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 그 타이틀은 서러움과 애틋함이 깃든 묘비명. 서러움, 슬픔이 들어있다 것이죠. 그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이 곁들여 있는 추모 그리워하는 아주 그리워하는 그런 강한 슬픈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묘명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2000년 전에도 이 로마 사람들은 개가 죽었을 때 그 묘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화를 보게 되면은 세월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로마 사람들이 동물, 페트, 애니멀, 오늘날 사람들이 뭡니까 개, 고양이를 예뻐하듯이 그 당시도 상당히 뭐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개에 대해서 특히 개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상당히 인간의 친밀한 하나의 그 동물로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00년 전에 개의 무덤에 쓰인 글들인데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옮긴 것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This is the tomb of the dog, Stephanos, who perished there, whom Rodolphe shed tears for and buried like a human.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라는 개의 무덤이다 이것이죠. 그 개가 페르시드 사라져 버렸는데 죽었는데 그 개를 위해서 로도페 아마 로도페라는 것은 그 여주인 같습니다. 개의 여주인 로도페가 shed tears for 그 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buried like a human 사람과 같이 뭡니까 buried 묻어 죽었노라 안장했노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 아주 그 애착을 가지고 친구같이 지냈다 이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묻어 주었는데 buried like a human. 인간과 같이 장사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아주 예의를 갖춰가지고 아주 디센트한, 아주 그럴싸한 뭡니까? 묘명도 놓고 무덤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2000년 전부터 아주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개를 천한 뭡니까? 크리처, 동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같이 로마 문명권에서는 뭐 사람만 틀겠죠. 굉장히 사람과 같이 동등하게 되어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양 영어의 이제 속담 같은 경우에 man's best friend,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친구는 누구다? dog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예, 오래전이죠. 거의 1980년 후반기, 1990년 초반기 그때 이제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요. 이 외국은 뭐 영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동물 애호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한다거나 그럼 즉각 뭡니까 법적인 그 절차를 받게 되고 사법 경찰관이 와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을 뭡니까 법정에 세우고 그같이 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 애호가 많은데 그때 뭐 반한 감정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신문에 이제 뭡니까 개 보호단체랄지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광고비를 줘가지고 뭐 굉장히 영국의 주요한 신문에다가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이 개를 잡아먹는다. 그 잔혹한 현장을 개를 뭡니까 죽이는 잔혹한 현장을 광고해가지고 경각심을 유발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의 고유한 문화 어떤 그 현상인데 그것과 같이 신문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를 공개하게 된다 해가지고 그 개를 뭐 식용으로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을 폈지요. 서양 사람들은 뭐 말고기를 먹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만 개고기를 먹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 사우스 코리아만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공개하느냐 해가지고 우리 장문에 뭡니까 반항문을 써가지고 신문사 편집장 돌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렵에 80년 후반 90년 초반기죠. 바로 man's best friend 인간의 최고 친구는 dog 이렇게 했는데 또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man's best friend is 뭐니까 man's best friend is dog except for Koreans. 인간의 최고의 친구는 개다. 그런데 except for Koreans. 한국 사람을 제외하고 이와 같이 뭡니까 영국의 코미디에서 나올 정도로 이 우리나라의 개고기 먹는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뭡니까 좋지 않은 감정이 한때 떠들어섰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 배경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뭡니까 이 개의 묘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ia never barked without reason, but now he's silent. 미아가 이제 개 이름입니다.
이 챌린저의 로마의 주인이 이제 걔 이름을 지어줬겠죠. 미야는 결코 짓다. without reason. 이유 없이 짓지는 않았다. 하지만 now 이제 그는 뭡니까? silent. 침묵에 잡혀있다.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죠. without reason. 우리는 말이죠. 네 집 개가 짖냐 그러셨습니까? 개 짖는 소리 아무 의미도 없고 말이죠. 관심을 둘 만한 의미가 없는 가치 없는 거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미야 개는 이유 없이 결코 짖지 않았다. 개가 짖는 데는 반드시 뭡니까? 어떤 사유가 있고 뭡니까? 인간이 되어야 하듯이 의미 있는 것을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더라도 개를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개체로 봤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묘명을 보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개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묘명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가 살았을 때 불이라 불렀다. 개 이름이 불입니다. B-U-L-L, 불. But now his voice is perished in the silent pathway of night. 아주 시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이 개를 추모하고 있는 것이죠. 묘명을 남겼는데 사람들은 그가 살았을 때 그를 불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어디로? In the silent pathway of night. 밤에 조용한 길로, 그러니까 침묵의 밤길로 사라져 버렸노라. 아주 poetic description, 시적 묘사를 통해 가지고 이 개가 죽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그 로마 사람들의 정서랄지 동물에 대한 정서, 팩트 개념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영국에서 19세기 영국에서도 상당히 뭡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말이죠. 지역에 따라서 이 개를 사랑하고 했던 그런 문화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 같은 거 보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아주 옛날로 내려갈수록 아주 뭡니까? 그 나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 돼지랄지 개랄지 하게 되면은 아주 나쁜 이미지가 있게 되는데 그건 부분적이었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런데 19세기에 보면 바로 우리가 로드 바이론을 만나게 됐죠. 로드 바이론. 이제 키치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문학의 정성기, 시의 정성기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2기에 속하는 존 키치, 바이론, 셸리. 낭만주의 2기에 속하는 그 전성기 때 바로 바이론이 활약이 됩니다. 이 로드 바이론이 아주 개를 좋아했습니다. 여성 편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돈 후안이랄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 개 이름이 바로 보스웨인입니다. 걔가 1803, 1808, 5년간 살았죠. 참 수명이 짧았죠. 이 개를 아주 예뻐하고 사랑했는데요. 개가 죽었어요. 그래서 로드 바이론이 개의 무덤을 만들고 묘명을 만들었는데 자기의 무덤보다 더 크게 나중에 말이죠. 더 크게 이 바이론의 개의 무덤이 나중에 바이론이 죽었을 때 그보다 더 크게 커다랗게 보니까 무덤이 만들어지고 개에 대한 애착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개가 레이비스라고 뭡니까? 광견병, 광우병이 광우병에 걸렸었는데요.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바이론이 개를 쓰다듬어주고 아프니까 위로해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광우병이 그 당시도 사람들이 알았었고 무서운 병이었는데 그걸 무릅쓰고 개를 뭡니까? 잘 케어링해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바이런의 시인의 개에 대한 애착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묘비명을 남기려고 자기가 원래 묘비명을 쓰려고 했는데 사실 자기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의 친구 호브하우스한 친구가 묘비명을 길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은 친구가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 끝줄 두 줄을 이제 바이론이 쓰려고 했는데 바이론이 이제 친구가 완성한 묘비명을 보니까 더 멋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걸 포기하고 그냥 친구 호브하우스 그대로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묘명을 보게 되면은요, 중요한 부분만 이제 옮겨놨는데, one who possessed beauty without vanity, strength without insolence, courage without ferocity, and all the virtues of man without his vices.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자, 그 개는 말이죠, 소유했는데, 아름다움을 소유했다. 아름다운데, 허영심이 없는 아름다움을 소유했다.
개한테 보는 찬사입니다. 지금 개한테 보는 율로지 찬사예요. 허영심이 없는 미를 지녔고, 그 다음에 힘을 지녔는데, 그러니까 오만함이 없는 힘을 지녔고, 그 다음에 courage without ferocity, 포악성이 없는 용감함을 지녔노라. All the virtues of man, 인간이 지닌 모든 덕목을 지녔는데 without his vices, 사람이 갖고 있는 사악한 행위들, 사악한 마음들, 사악한 것을 버린 모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덕스러움을 가했노라. 굉장한 찬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쭉 밑에 보게 되면 보죠. 이러한 찬사는, 이와 같은 찬사는 인간의 제 무덤, 인간의 무덤에 올렸을 때 무의미한 아첨이 되는 것인데 이 개한테는 진정으로 바칠 만한 것이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9세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동물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묘명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그 연인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묘명이 있게 되는데요. 2000년 전이죠. 자, others waste life away in love's affairs, but my love rightfully begot, that takes, 이겁니다. 이 상당히 내막은 좀 알기 힘든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 문구만 가지고 좀 유추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보통 사람들은 사랑의 일에 있어서 waste life away, 인생을 소비해버린다, 인생을 낭비해버린다, 사랑을 통해서 인생을 낭비해버린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하는 사랑의 행위가 별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인 것이죠. But 그렇지만 my love, 내 사랑은 rightfully begot, 아름답게 합당하게 begot, 잉태되었다 이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데려가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그냥 낭비하는데, 사랑의 행위에 인생을 낭비해 버리는데, 쓸모없이 버려버리는데, 나는 나의 사랑은 rightfully begot, 아주 합당하게, 보기 좋게, 아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죠? 사랑이 물음을 익어갔다 이것이죠. 잉태되었다. 근데 죽음이 데려가 버렸다. 아주 그 애틋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존 키츠를 공부하게 됩니다. 존 키츠를 보게 되는데, 이 서러움과 애틋함이 깃든 묘비명 같습니다. 이제 이 19세기, 존 키츠는 19세기 사람이죠. 시인입니다. 낭만주의 시의 대표적인 작가죠. 바로 아까 공부했던 로드 바이런, 그 다음에 존 키츠, 셸리, 비비 셸리, 이런 사람들이 영국 낭만주의 19세기의 2기에 해당하는 낭만주의 전성기 때 사람인데요. 이 존 키츠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1795년, 1820년, 만 25세에 죽게 된 것이죠. 굉장히 뭡니까?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된 것이죠. 요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8세, 19세기에 있던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하수구 물이랄지, 뭡니까? 그 기근이랄지, 뭡니까? 음식을 뭡니까?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특히 뭔가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tuberculosis, 그래서 폐염, TB를 하는데요. 이 폐결핵, PB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19세기는 되게 가족이 9명, 10명, 11명, 12명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유아 사망이 30명씩 돼요. 그 정도로 뭡니까? 못 먹고 물에 뭡니까? 폐병 걸려가지고 오염된 물에 의해 가지고 폐병 걸려가지고 죽은 경우가 부지기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상황을 보면 25세가 그렇게 뭡니까? 젊은 나이긴 합니다만은 25세도 안 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18세, 19세기에요. 그런데 이제 25세인데 하여간 이 문인으로서는 굉장히 젊은 나이죠. 25세에 죽게 됩니다. 자, 25세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키츠가 죽고 나서 그의 묘비에가 이와 같은 묘명이 써 있게 됩니다. Here lies one whose name was written in water. 여기에 누워 있노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름이 was written in water. 물 위에 쓰여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누워 있노라. 원래 이제 written이 되는데요. TTN인데 TEN이 맞겠죠. 그런데 이것은 19세기 영어이기 때문에 문법이 철저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 위에 이름이 쓰여진 자가 누워 있노라. 이게 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배경을 모르면은 이게 굉장히 서정적이고 슬픔을 자아내는 그런 묘명인데, 배경을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묘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의 이름이 물 위에 써 있다 이것이죠. 이름이 물 위에 써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죽어 있노라 이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 이것이죠. 깊은 뭔가 포레스트 숲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고요한 하나의 호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제가 혼자만 있게 돼요. 그래서 호수를 직면했을 때 호수가에 앉아서 뭘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다가 누군가 모르게 그리워한 사람, 사랑한 사람을 이름을 호수에 있는 물 표면에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순이 하게 된다면 이제 물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수, 시옷, 우, 이 쓰겠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도 보지 않는 속에서 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본다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이었을 때 시옷 그리고 우 그릴 때 물결에 쓰기 때문에 시자가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빨리 사라져 버렸다 그 뜻입니다. 아주 빨리 사라져 버렸다.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존 키츠의 이제 그 사람의 존 키츠의 이제 그러니까 그 일생을 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슬픔과 아주 비애가 섞여 있게 되죠. 근데 존 키츠는 25세에 죽었는데요. 뭐 그리스 자기의 뭐 보내는 송시랄지, 나이팅게일에 보내는 송시랄지, 엔디메랄지 뭐 수많은 시를 작성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후세 비평가들을 볼 때 존 키츠가 25세가 아니고 40세까지만 살았다면 아마도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밀턴과 견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그 시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시적 기교가 뛰어난 시를 많이 남겼거든요. 자, 그런데 존 키츠는 말이죠. 이제 그 낭만주의 그 시인들이 지역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이름이 있게 됩니다. 별명이 있게 돼요. 존 키츠는 코크니 그룹입니다. 코크니. 영국 동부 가난한 동네. 그쪽 그룹이 있었게 되고, 그다음에 로드 바이런 같은 경우는 사타닉 그룹, 악마파라 불려가지고 기독교를 부인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셜이랄지. 그다음에 워스워서 같은 호수파,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시인들, 워스워서랄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존 키츠는 평생 가난, 병, 이 가난과 병을 뭡니까? 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 가난했는데요. 이 부친도 폐병으로 죽게 되고 동생도 폐병으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존 키츠가 아주 그 문학적인 소질이 뛰어났어요. 근데 처음부터 문학을 공부한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갔지요. 의대를 갔는데 정식 의대가 아니고 어떤 기초, 뭐 기본적인 것, 뭐 지금 같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기본의학 공부하는 그런 곳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와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혼자 습작을 하게 되죠. 누구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공부해가지고 정말 금과 옥조 같은 영문학사에 길이 남은 그런 많은 시들을 남긴 시인이 바로 존 키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과 병과 일정한 직업도 없습니다. 나중에 부유한 친구가 일종의 패턴이 돼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존 키츠를 거기 살게 하게 되죠. 근데 키츠가 이제 폐병이 걸리게 됩니다. 폐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폐병이 갈수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영국은 날씨가 습하고 안 좋기 때문에 로마로 가가지고 햇빛이 뭡니까? 쨍쨍 들어오는 로마의 좋은 곳에 가가지고 폐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친구와 같이 로마로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병이 이제 더 악화돼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키츠의 묘는 바로 로마,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묘지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페니 브라운입니다. 페니 브라운. 페니 브라운을 무척 사랑했어요. 이 친구 햄스터 집 옆에 이웃집에 살았었는데 이 여신 같은 모습을 가했다라고 이제 그 존 키츠가 남기게 되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페니 브라운도 존 키츠를 좋아했는데 페니 브라운은 성격이 활달하고 사교를 좋아하고 파티고어, 이 파티에 참석을 좋아해요. 그런 반면 존 키츠는 약간 성향이 틀리죠. 우선 돈이 없고 활달하게 나서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페니 브라운과 약간의 갈등이 많이 있게 됐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실도 맺기 힘들게 되었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죠? 또 병인 폐병에 걸려가지고 매일 기침하면서 고통 속에서 시를 쓰고 있죠. 동생은 죽었죠. 너무도 암울한 그런 시기,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니 브라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둘이 뭡니까? 약혼 관계까지 갑니다. 피앙세. 그래서 뭡니까? 피앙스가 되게 되는데, 페니 브라운은 완전히 존 키츠한테 마음을 준 것은 아니었는데, 이 페니 브라운의 어머니가 이 존 키츠가 로마에서 돌아오면 같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페니 브라운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3명 낳고 잘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페니 브라운과 존 키츠가 엄청난 많은 편지를 주고받고 했어요. 영국에 있을 때부터 말이죠. 그리고 편지를 엄청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니 브라운이. 그래가지고 이 1879년경 50년이 지나가지고 이 페니 브라운 측에서 그 존 키츠의 레터, 편지, 주고받은 연인 편지를 공개해가지고 출판하려고 했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1820년 이 무렵에 죽을 때까지는 존 키츠가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적인 재능 같은 것이 아직 완전히 인정을 받지 못한 때였고, 다만 그 지적인 사람 사이에서는 이제 뭔가 회자는 됐었죠. 그런데 사후 19세기 중후반기에 들어가지고는 굉장한 유명한 시인이 돼가지고 이제 비평가들의 관심도 받게 되고 아주 그 시인으로서 굉장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 명성을 쌓았는데 바로 페니 브라운 측에서 그러니까 존 키츠의 그 연애 편지를 이제 공포한다고 하니까 이 존 키츠를 지지하는 뭡니까 파들이 그걸 반대하게 됐죠. 이런 유명한 사람한테 이같이 과거의 사적인 그런 편지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편지는 뭡니까 나중에 공표돼가지고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존 키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생 직장도 없고 가난과 병과 뭡니까 연애도 결혼까지 이루지 못하게 되고 어느 가정수도 불운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시를 많이 남게 되죠. 근데 그의 시로는 이 감각적인 반응을 많이 감각의 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오 감각을 많이 써가지고 정말 시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존 키츠, 바이런 이런 시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은 이 존 키츠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문학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천재적인 시상이란 것은 어떤 인위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나무에서 나뭇잎이 돋듯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런 그 시론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이제 미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국면, 순간의 미와 그 순간의 미가 승화돼 가지고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춰버린다. 변하지 않는 미의 형태를 갖게 된다. 이런 시론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는 진리요, 진리는 미다. 이런 거 뭡니까? 경고도 남기게 되고 말이죠. 그건 이제 시적 기법이 너무너무 정교하고 멋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이제 그 시란에서, 영국 낭만지 시란에서 별도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지만 얘가 진짜 불운한 인생을 봤단 말이죠. 불운한 인생을 살았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존 키츠의 묘명을 보도록 하지요. Here lies one whose name was written in water. 여기에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여기에 물 위에 이름이 써진 자가 누워 있노라. 너무도 빨리 인생을 끝나고 살아버렸다 것이죠. 네. 그러한 그 키츠의 생애를 묘사할 수 있는 묘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애틋함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대문인들, 버거니아 울프랄지, 그리고 실비아 플라스, 영국과 미국의 두 여류 시인, 대표적인 여류 시인의 일대기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무덤에 있는 묘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